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걸 하면서 행복한가?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책에도 썼지만 순간순간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대한민국 사찰 음식 제1호 명장 선재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찰 음식으로 수행하는 선재입니다. 일단 먼저 흑백요리사 2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불교의 가르침이 상생 이런 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과는 정말 정반대인 완전 치열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스님이 처음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처음 경험해 보셨을 텐데 혹시 그 촬영 현장에서 되게 긴장되셨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은데 하셨던 순간은 없으셨을까요? 우리 사는 삶이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치열한 세상이잖아. 그리고 스님들의 수행의 길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도 나한테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거나 머물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밥을 먹을 때나 농사를 짓거나 일상이 다 수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은 했지만 그래 뭐 거기도 수행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예. 더한 정진도 해봤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철야도 해보고 잠을 안 자는 철야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거기다 수행이다 생각하고 딱 해면은 또 어느 정도 뭐 체력이 돼가지고 다 또 놀래기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뭐 오랫동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우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랬는데도 또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어쨌든 뭐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그냥 거기서는 나와의 싸움이지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또 쉬는 시간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절에 있으면 안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일이고 챙겨야 되고 어제도 그냥 눈이 와가지고 다람쥐 말고 좀 큰 게 있어요. 걔네들 내려와서 텃밭에 와서 뭐 먹을 게 없나 찾아. 그럼 또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방 안에 아무것도 뭐 텔레비도 뭐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기도보다 쉬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 나갈 때부터 뭐 1등이라든가 뭐 상금 이런 거는 저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몫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분들이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드러나서 저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보상을 받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음식 만드는 요리사의 길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힘든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지를 갖고 해야 된다. 내 몸이잖아요. 근데 앞에 식재료는 남의 생명이잖아. 배추는 배추 생명이고 물은 물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배추를 내 생명하고 합할 때는 중간에 소통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리사는 내 몸이 있으면 이 식재료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자연의 생명을 연구하는 중간의 역할자이기 때문에 긍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중간에 통역자 같은 역할로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음식 속에 문화도 얹어야 되고 그 음식에 다 우리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고 사람들의 연결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할 때 사실 뭐 당근 갖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두 번째 요리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당근을 잘 먹게 해줄까. 그리고 요새 밀가루 때문에 또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밀가루 안 두고 이거를 먹는 방법을 일러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당근 채 썰고 감자도 채 썰어서 감자 갈아서 밀가루 안 넣고 전에 부친 거예요. 근데 너무 단순하다. 이래서 제가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떨어져 상관없는 게 뭐냐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근의 맛.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떨어져도 괜찮고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걸 해먹는다고. 정말 유튜브에 많이 올려. 예, 예.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그래서 만들기 어려운 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막 쉽게 만드는 거 가르쳐 줘서 저는 그냥 그걸로도 만족해요. 그렇게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신 것도 그렇고 또 평소에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하면 건강한 체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스님에게. 그래서 네.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그럼 스님도 따로 운동하시나요? 운동 안 해요. 운동은 따로 안 하세요? 예.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막 걸으면 이렇게 보통 한 2,000 몇백 하고 많이 걸을 때는 4,000, 5,000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빽빽 도는 것만 해도 또 기도할 때 절하니까 그 절하고 이제 뭐 그 연불할 때 이 온몸의 다키가 열리거든요. 예,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이제 비결이죠. 근데 스님이 이제 또 안성재 셰프님 유튜브에서 오신채보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이 단맛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요새 많은 사람들도 건강 생각해서 설탕 대신 뭐 대체당을 쓴 저당 음식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예. 대체당이나 저당 음식도 똑같이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단맛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단맛이 필요하죠. 단맛은 피로도 풀려주고요. 우리의 그 마음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예, 우울할 때 단맛이 굉장히 약이죠. 그래서 뭐 실현당하면 초콜릿 먹는다.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맛이 필요할 때는 천연의 단맛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뭐 식혜도 먹고요. 조청도 먹고 엿도 먹고요. 그다음에 곶감. 예, 이런 거. 과일에 단맛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잘 안 먹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대체로다가 단맛을 이렇게 하는데 그 단맛은 이제 이렇게 열량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면 열이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가잖아. 그러니까 성격이 뜨니까 자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청소년 아이들 그 아이들 치료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같이. 근데 걔네들은 진짜 음료수 막 과자 이런 걸 못 끊어요. 근데 절에 오면 일단 다 금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쩌다 한 번 줘요. 근데 뭘 주냐면 감자 삶아주고 고구마 삶아주고 전 부쳐주고 떡볶이 해주고. 예. 음료수는 이제 식혜 같은 거 만들어 주고 생강차 같은 거 주고 그다음에 이제 오미차 이런 거 주고 설탕을 넣어서도 그렇게 하고 이제 가위 갈아서 주고 이렇게 제가 어린이집 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아이들 절에 와서 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밋밋하다가 그걸 알아요, 맛을. 그러면 성격이 달라져 갖고 와요. 굉장히 음식이 중요하죠. 그렇게 스님이 심신이 되게 피로해지셔서 바빠지셨을 때 이렇게 뭔가 찾게 되는 스님만의 비밀 간식이나 그런 레시피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과일 같은 거 이제 겨울이니까 비타민 C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하고 오곡 넣어서 물김치를 담아요. 뭐 누가 이제 당근을 농사졌다 갖다 줬거든요. 그 자색 당근. 그래서 그걸 썰어서 넣으니까 색깔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김치를 만들어서 그 김치 속에 과일과 야채와 그런 당근의 즙을 다 짜가지고 그 국물을 이제 많이 마셔요. 그럼 스님께서 혹시 지금 이 시즌에 제일 좋아하시는 제철 식재료? 그건 뭐가 있을까요? 밖에 나오는 식재료가 경기도 이쪽에는 없어요. 그죠? 저 밑에서 이제 시금치, 그 봄동, 뭐 배추 이런 게 나오죠. 거기는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해초, 바다의 나물을 먹을 때예요. 그다음에 콩나물 키워 먹고 싹을 튀어 먹는 거야. 숙주나물 먹고 두부 만들어 먹고 그런 계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엔 시금치가 굉장히 맛있고요. 저는 무배추 나눴다가 계속 그거 갖고 조림도 해 먹고 뭐 전도 부쳐 먹고 요즘에 가장 맛있었죠. 여러분 장 볼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철 좋아하시는 식재료 장 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스님의 라떼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스님의 젊은 시절 과거 이야기를 좀 난 궁금한데. 라떼라 그래고 먹는 라떼를
라떼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 스님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25세, 그러니까 25살이라는 사실 젊다고 하기에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출가라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큰 결정을 하셨는지. 우리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왕조니까, 우리는 양반이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갔는데 친구 집에 갔더니 밥 먹으라고 부르셔요. 이제 밥 됐으니까 친구하고 가서 밥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응 알았어 엄마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저는 부모한테 응소리 해본 적도 없고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나는 부모님한테 한 번도 못 그래봐 갖고. 생소하셨을 것 예, 나도 우리 부모님이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조금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렇게 어려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떠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속기사 뭐 간호사 해갖고 외국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부모 지금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부모님 은혜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집착에서부터 생기니 집착을 놓아드리게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내가 스님이 돼야겠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진짜로 인간이 태어나서 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되고 인간의 도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부모님한테 내가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런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넌 몸이 약해서 안 된다고 말리셨어요.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기다렸죠. 25 될 때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내가 싶어서 이제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제 이름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태몽꿈을 용꿈을 꿔서 너 이름에 용자를 썼는데 나는 너를 사회 여성 운동가를 만들고 싶어서 저가 시집간 집이 교육감 집이었어요. 교육자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을 가서 일으켜 세우고 여성 운동가가 되라고 했는데 그게 네가 출가의 길이었는가 보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내가 그냥 용꿈을 꾼 게 아닌 것 같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죠. 2030 이런 사회 초년생들한테 그 나이 때 꼭 이거는 한번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나이 때 이건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혹시 조언해주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으실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네. 이걸 하면서 행복한가? 행복한가? 시간은 항상 지나가고요. 멈추는 시간도 좀 있으면 지나가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보면은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순간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 간 거 연할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하게. 근데 그 행복이 어디다 기준점을 둘 거냐는 거죠.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내 책에도 썼지만 순간순간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스님께도 이런 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횡단보도에 도착하자마자 신호가 바뀌었다던가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지나가서 지각을 앞두고 있다던가 이런 사소한 불행이 쌓이는 것 같은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날을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상이 나를 억지로 까내린다 해서 나를 억까한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혹시 스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은 날도 지금 수행 중이다 하는 마음으로 버티시는지 궁금해요. 있죠. 제가 30년 전에 많이 아플 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죠. 근데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다시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어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제가 산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순간을 내가 아이들 지도하고 이랬던 것을 놓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절실하게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나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예, 그랬을 때 내가 1년 만에 향체를 얻고
방송국에서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게 해주는 지혜,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 마음 아픈 아이들을 내가 치유해주는 그런 노하우를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다시 제가 이제 코로나 주사를 받고 또 코로나 걸리면서 제가 거의 50년을 몸무게가 48kg, 50 밑에서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해. 그래서 저울을 올라가 봤더니 500g 빠졌어요. 그 다음날 가면 또 300g 빠졌고 열흘 만에 40kg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 뭔가 위기가 왔구나. 내가 또 뭐 업이 하나 녹아내리는구나. 그렇게 아플 때 수많은 갈등을 하고 수많은 번뇌를 하면서 뭐 울면서도 기도도 해봤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다시 또 전환점이 돼서 30년을 살았듯이 이번에 위기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6월 말로 정리를 했는데 흑백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강의를 그만두다니까 너무 사람들이 아쉬워해서 그럼 흑백에 나가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음식에 대한 생각이 바꿔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아쉬움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줘야겠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또 흑백의 파워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저는 시즌1을 안 봤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힘들 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시기에 남을 원망하거나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라. 그럴 때일수록 내가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 그래, 그거를. 우리가 너가 귀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듯이 부모가 귀한 사람이 되면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름이 날리고 돈이 많다고 다 귀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가장 힘들 때 내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또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가장 힘들 때 걸어도 못 다니고 막 그렇게 30분만 움직이면 가서 누워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제가 흑백요리사에 가서 내 마지막에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나이가 또. 근데 어쨌든 흑백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또 내 복이 돼서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 스님께서 흑백요리사 2 나와주신 덕분에 스님의 요리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또 되게 기본에 충실한 재료 본연의 맛을 알 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건 아마 대체 그래서 선재 스님의 음식 어디 가면 먹을 수는 있냐 이 질문이 사실 제일 궁금해할 거거든요. 어디 가서 못 먹으니까 열심히 해 먹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좀 해서 먹어라. 환자들한테도 제가 그래요. 본인이 해서 먹어라. 내가 만약에 아플 때 음식을 할 줄 몰랐으면 전 죽었어요. 남이 해주면 내가 안 맞는 것도 있잖아. 그럼 억지로 먹어야 되고 할 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걸로 각자. 네, 그러셔요. 스님의 레시피를 다시 한번 보고 직접 네, 열심히 그럼요. 만들어 열심히 보는 걸로. 네. 만들어보고 또 실패하시면 괜찮아요. 자꾸 실패하면 괜찮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입맛이 바뀝니다. 입맛이 바뀌어야 몸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저는 뭐 30년을 덤으로 살았고 또 앞으로 또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우리 나이가 아직 그럴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뭐 지금 뭐 내가 뭐 강의하다 쓰러져 죽어도 30년 덤으로 살았는데 뭐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고 거기에 어떤 그러려면 자연의 생명이 행복해야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우리 나라가 잘 살고 세계가 잘 살고 세계가 잘 살려면 모든 자연 환경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사찰 음식 명장 1호로서 스님께서 이루고 싶은 앞으로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이다. 저는 사람들이 왜 온 우주의 생명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기술은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근데 문화는 쉽게 익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내가 음식을 보고 맛보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내가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장도 담가 먹고 김치도 담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벌써 인터뷰를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혹시 스님께서 지금 시대유감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한겨레 TV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로하는 아주 간단한 사찰식 한 끼 메뉴를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항상 밥 플러스 김치거든요. 그래서 김치로 만든 음식을 좀 많이 먹고 낮에는 뭐 사찰 음식 그러면 뭐 두부조림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저녁에는 뭐 김치찌개 이렇게 맑게 하는 거 그런 거 드셔도 되고 항상 김치하고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한번 다 같이 집에서 만들어서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사찰 음식은 그냥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네. 존재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스님과 나눈 대화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쉼표가 되었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